한산도 진중에서 생활하면서 이순신은 가끔씩 진을 떠나 육지로 원수나 채찰사를 만나러 나가고는 했었다. 병신년 1596년 윤 8월 한산도를 떠난 이순신은 여수 본영을 거쳐 9월 11일 영광까지 갔다가 10월 10일에 다시 한산도로 귀진한 일이 있었다. 물론 그때에도 그는 외적을 깨는 일에만 골몰해 있었다. 그래서 8월 24일 일기에 가리포로 가서 남쪽 망대 즉 남방산으로 올라가니 좌우에 적들이 다니는 길과 여러 섬을 역력히 헤아릴 수 있었다. 참으로 한도의 유충지이다 라고 적었다. 이러한 지형 관찰은 훗날 명량승첩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 그 역시 오직 나란 일에만 몰두해 일심을 바치는 지극한 정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무엇이랴. 정성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이치는 뒤에서 좀 더 얘기하기로 한다. 그해 12월에 훗날 이순신의 신상에 해를 끼치는 사건 하나가 발생한다. 이순신은 자신의 부하인 거제현령 안위가 군관 김난서 등과 함께 12월 12일 밤 부산 외영에 기습 공격을 가하여 적의 가옥 천여호와 외선 20여 척 등을 불태웠다는 보고를 받고 조정에 그대로 장계를 올렸다. 그런데 부산 외영을 불태운 일은 이원익 채철사가 오로지 군관 정희현에게 명해 도만 1이라는 2조 좌랑 김신국의 장계가 정유년 1597년 1월 2일에 또 도착한 것이었다. 어느 쪽 말이 맞는지는 잘 알기 어려우나 김신국의 장계보다 하루 앞서 이순신의 장계가 도착한 점이나 이원익과 이순신이 서로 존경하면서 깊은 신뢰를 갖고 있어 부당하게 경쟁할 관계가 아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적어도 이순신이 남의 공을 가로채고자 부하의 승전 보고만 믿고 성급하게 장계를 올렸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 실제로 2조 판서 김수는 선조 앞에서 그 실상을 잘 알 수 없다고 했었다. 그러나 선조는 이원익의 부하들이 부산 외영을 불태웠으며 이순신이 거짓 장계를 올려 조정을 속였다고 확신했다. 이 때문에 이순신은 한 달 후에 조정을 속인 죄목이 더해져 체포되는 불운을 겪었다. 이처럼 이순신은 한산도 생활 중에 괴로운 일이 많았다. 그 중에서 특히 원균과 불화로 적지 않게 시달렸다. 이순신은 원균이 전쟁 초기에 적과 싸우지 않고 경상우수군을 자손해 버린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 후 불과 3-4척의 전함을 가지고 이순신에게 합류한 원균은
독자적인 전쟁 수행 능력이 없었으므로 전라수군을 힘껏 도와 전공을 세워야 함에도 죽은 외적의 목을 베어 전공으로 보고하는 일에만 열중했고, 심지어 전라수군이 세운 전공마저 가로채려는 한심한 작태를 보여주었다. 원균은 이순신이 통제사가 되기 전에도 그랬지만 된 뒤에도 그의 지위를 받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고 제멋대로 행동하기 일쑤였다. 술과 여자를 좋아했던 원균은 술에 취하면 해괴한 소리로 이순신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했다. 원균의 이 같은 한심한 약해는 이순신이 일기에 드러난 것만 해도 한두 번이 아니다. 계사년 1593년 일기를 보면 원균의 온갖 비리가 사흘들이로 기록되어 있다. 사흘들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가보년 1594년 3월에 삼도수군이 웅포와 안골포 등지에 외적선 31척을 띄웠을 때 원균이 조정에다 오직 경상우수군이 그 배들을 모두 불태운 것처럼 공문을 보내 이순신을 비롯한 온 진중의 장수와 군사들이 모두 그를 괘씸하게 여겼다. 차마 동료 장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고 모렴치한 처신이었다. 게다가 원균은 조정 대신들과 손을 잡고 자신이 보고한 목벤 정과를 내세워 이순신을 삼도 수군 통제사로 승진시킨 일에 집요하게 불만을 나타내고 모함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이순신은 자기보다 먼저 벼슬길에 오른 원균의 심정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를 처음부터 경멸했던 것은 아니다. 더구나 오직 공심으로 살아가는 이순신인 만큼 원균에게 사적인 정을 갖고 미워할 이유도 없었다. 가보년 1월 24일 일기를 보면 경상우수사 원균이 군관을 보내어 보고하기를 경상 좌도에 있는 외적 300여 명의 목을 베겨 죽였다 하니 참으로 기쁜 일이다 라는 대목이 이를 증명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이순신이 아무리 무심히 원균을 대하고자 해도 그가 비겁하고 옳지 못한 행동을 반복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군기를 어지럽히고 조정 대신들과 한통속이 되어 집요하게 달려드니 마땅한 대처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다. 오직 임금이 헤아려 주기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그런데 임금 또한 주관없이 원균의 말에만 솔깃해 있었으니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리 없었다. 더욱 해괴한 일은 원군은 부산으로 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는 웅포에 주둔한 적에 대해서는 아무 방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당장 부산에 주둔한 외적을 치러 가자고 수시로 이순신에게 대들듯이 말했다. 조정에는 이순신은 싸움을 피하려고 하지만 자신은 잘할 수 있다며 큰 소리를 쳤다는 것이다. 그런 만용은 견례랑 고수 전략을 갖고 있는 이순신을 비겁한 장수로 모함하여 함정에 빠뜨리려는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원균의 이런 요구는 이순신에게는 언제든 함정이 될 수 있었다. 원균이 조정 중신이나 심지어 내관까지 뇌물로 매수해 놓았기 때문에 이순신이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조정의 뜻을 거역하는 것으로 몰아갈 수 있었다. 이순신도 원균과 조정의 더러운 연결고리를 알고 있었기에 일기에 여러 차례
원균의 작태에 대해 통탄에 마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조정에서는 원균의 말만 듣고 이순신이 당장 나가 싸우지 않음을 허물로 쳤기에 이순신은 갑오년 9월 3일 일기에 그때의 사정을 이같이 적고 있다. 새벽에 임금의 밀지가 왔는데 수군과 육군의 여러 장병이 팔짱만 끼고 서로 바라보면서 한 가지도 계책을 세워 적을 친인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새해 동안이나 바다에 나와 있는데 어찌 그럴 수가 있겠는가. 여러 장수와 죽음으로써 원수를 각기로 맹세하고 왔건만 적이 험간 곳에 운거했으니 경솔히 나가칠 수 없을 뿐이다.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100번 싸워도 위태하지 않을 게 아닌가. 홀로 앉아 생각하니 나란 일은 어지럽건만 안으로 건질 길이 없으니 이를 어찌하랴. 어쨌거나 이순신은 지휘 체계가 흔들리는 상태로는 삼도수군을 제대로 통솔할 수가 없었다. 지휘 체계가 확립되지 않고는 대적과 싸워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결국 나라의 큰일을 그르칠 수 없어 부득이 자신의 사임을 알렸다. 조정에서는 이순신의 사임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미봉책으로 을미년 2월 27일 원균을 충청병사로 전출시켜 두 장수를 일시 떼어놓는다. 그러나 그 후에도 원균은 계속해서 이순신을 모함했고 불행하게도 그것은 당쟁과 외적의 미끼로 활용되어 이순신이 역적으로 몰려 투옥당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가 마침내는 조선수군이 전멸하는 끔찍한 패전의 원인이 되고 만다. 따라서 원균과 이순신의 불편한 관계는 이순신 개인의 한산도 생활 중에서도 가장 괴롭고 참기 어려웠던 일일 뿐만 아니라 나라로 봐서도 큰 불행의 씨앗이 된다.